아버지의 가을. 최희록. 집에서 놀다가 아침마다 나갈 때가 있다는 것만도 다행이지. 봉급이랄 게 뭐 있나. 담뱃값 정도지.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다는 소문을 듣고 전화를 걸어준 친구와 통화를 하는 아버지의 음성은 다소 들떠 있었다. 몸이야 고되겠지. 그러나 나라고 평생 펜대 잡고 도장만 찍으며 사는 직업만 가지란 법은 없자는가. 나는 처음 그 말이 나왔을 때부터 마땅치 않게 생각해온 터였다. 잡지 마감이 끝나고 모처럼 일찍 들어와 아버지와 함께 앉아 9시 뉴스를 보고 난 다음이었다. 나는 아버지께서 친구분과 통화하는 것을 뒤로하고 내 방으로 건너왔다. 아버지께서 저렇게 조심스럽게 당신의 심중을 내보이시는 걸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다. 왜 그처럼 일자리를 찾으신 건지 그 이유를 알 듯 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었고 이해할 듯 하면서도 당신의 결정에 아쉬움이 남았다. 그것은 용기라면 용기이고 도전이라면 도전이었다. 아직 젊어 당신과 같은 절박함을 체험하지 못한 탓인지 나는 아버지의 생각이나 행동에 쉽사리 동의할 수 없었다. 그처럼 기세등등하게 덤비신 일이지만 당신도 내심 난생 처음 하는 노동이 조금은 두려운 게 틀림없어 보였다. 그래도 이렇게 일자리가 생긴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네. 나는 아버지께서 거듭 강조하시는 그 출근처가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거나 감사할 수가 없었다. 다만 아버지께서 저처럼 고맙게 생각하고 좋아하시니 의식적으로라도 덩달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위로할 뿐이었다. 이미 수십 년간 길들여진 당신의 타성에서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매일 정해진 일자리로 출근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리도 고마운 일인가? 자잘한 의문들이 꼬리를 이었지만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야 했고 생각을 믿어야 했다. IMF 한파로 정리해고 대상에 올라 앞으로 10년은 더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당신의 계획과는 달리 조기 퇴직을 한 지 어느새 2년이 지난 후였다. 당시 그 한파가 전국의 수많은 가정을 파괴하고 행복이라는 것을 앗아간 망나니의 시퍼런 칼날이었다면 반면 그 폭탄이 재산 증식의 호기로 작용한 집도 있었다. 집안 대소가 중에서 그래도 꽤 재산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던 당수거런이 강남 노른자의 땅에 급매물로 나온 빌딩을 한 채 구입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IMF라는 것이 아버지와 같은 사람의 평생 직장을 빼앗아 간 반면 다른 한 사람에게는 생각지도 않던 재산 증식의 기회를 마련해 준 셈이었다. 빌딩을 구입한 당수거런이 믿을 만한 빌딩 관리인을 찾는다는 말을 귓결에 들은 아버지는 서슴지 않고 그 자리에 당신이 가장 적합하다고 제의하고 나섰다. 당수거런은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럽다 할 대기업의 이사까지 지낸 사람이 어찌 빌딩 관리인 노릇을 하겠냐며 극구 사양하였으나 아버지는 집요하게 그 자리를 맡겨달라고 매달렸다. 빌딩 관리가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입주에 있는 사무실의 관리비 수납과 전기요금, 난방비 등을 계산해서 청구하고 빌딩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관리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니? 당신의 제의를 선뜻 받아주지 않는 당수거른이 못내 섭섭한지 아버지는 밤늦게 퇴근한 날을 기다렸다는 듯 붙잡고 푸념을 하셨다. 어려운 일이라서가 아니라 일 같지도 않은 일에 아버지를 모신다는 게 편치 않다는 거 아니겠어요? 대기업 이사까지 지낸 어른이 빌딩 관리인이라니 그게 말이 돼요? 나는 먹고 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학비들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닌 아버지가 왜 그리 일 같지도 않은 일을 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베베 꼬여가는 심사를 그렇게 토로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실 수 없는 게 아니라 적합하지 않다는 말이죠. 아버지 체면을 생각하면. 체면? 무슨 체면? 난 일을 하고 싶다.
아침 먹고 나갈 때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아냐? 난 일이 필요해, 일. 내게 주어진 일이 있고 그 일을 실수 없이 완수하여야 한다는 긴장감과 성취감. 지금 내겐 그런 게 필요하단 말이다. 그건 아버지 생각이시고 남들이야 그렇게 보겠어요? 먹고 살 수 없어 허들의 일을 찾아 나섰는지 알지. 너는 빌딩 관리인 자리가 막일이라고 생각하니? 그건 결코 허드렛 일이 아니다. 기업의 관리든 빌딩 관리든 관리란 모두 책임이 막중한 거야. 기업 관리, 행정 관리만 관리냐? 빌딩 하나라도 옳게 지켜가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요. 쉬운 일이 아니니까 더더욱 아버지께 적합하지 않다는 게죠. 단순히 입금과 지출을 계산하는 일뿐 아니라 청소며 주차 관리까지 몸으로 하는 노동력을 필요로 하니까 문제인 거 아니에요? 나는 아버지같이 평생 책상 앞에 앉아 사무직 일만 보시던 분에게는 결코 적합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극구 만류하고 나섰다.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처음부터 대기업 이사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 세대가 다 그렇듯 나도 초년에는 고생할 만큼 고생해 본 사람이라고. 아버지는 자식인 나까지도 당신의 신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못내 아쉬운지 마당으로 휑하니 나가버리셨다. 4년 전 어머니가 위암 말기라는 사형 선고와 다름없는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에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였다.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어머니 병 수발에만 매달려야 하는 게 아닌가 고민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다행히 어머니의 육촌 동생뻘 되는 아주머니께서 가사일과 어머니 병 수발을 자청하고 나서 주어 나는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다.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이혼을 당한 후 보험 설계사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아주머니는 어머니의 발병과 함께 실적도 미비한 보험 설계사 자리를 훌훌 털어버리고 우리 집으로 옮겨와 어머니를 보살펴 주었다. 나는 그런 보살핌의 손길이 있어 야근이 잦은 잡지사 기사 일을 지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끝내 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평생의 동반자를 잃은 아버지는 한동안 시리에 빠져 말씀도 잊으신 채 우울한 나날을 보내셨지만 그래도 회사 일이 바빠 그럭저럭 당신에게 불어닥친 돌풍에서 서서히 벗어나시는 듯 보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자 아주머니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집에 있을 명분이 없다며 나가야겠다고 하셨지만 나는 살림을 맡아줄 사람이 필요한 형편이니 계속 있어달라고 매달렸다. 아버지도 직장 생활에 바쁜 내게 집안일을 맡길 수 없고 또 언제라도 결혼을 하여 집을 떠날 아이이니 내 집처럼 생각하고 머물러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여 살림이라고 하는 굴레에서 아버지와 내가 해방된 셈이었다. 그러나 뜻하지 않던 아버지의 실직바람에 아주머니는 아주머니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온종일 한 집에 두 분이 함께 있는 것이 잠옷 거북한 듯 보였다. 아마도 그런저런 상황이 더더욱 아버지가 직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신 듯 싶었다. 아버지의 결심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막상 아버지를 채용할 당사자인 당숙 어른의 마음이 문제였다. 아버지보다 4살 아래인 그 어른도 아버지의 고집이나 성격을 익히 들어 알고 있는 탓에 섣불리 거절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신 듯했다. 아버지는 하루가 멀다 하고 당숙 어른을 만나고 들어오셨다. 그때마다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이 섭섭하신지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을 서성거리셨다. 아버지 포기하세요. 포기하시면 마음 편할 일에 왜 그렇게 집착하세요? 난 내 아버지가 노년에 그런 일을 직업으로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부끄럽고 또 공연히 집안 내에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것만 같아 거칠게 반박하고 나섰다. 집착이라고? 난 일이 갖고 싶다고 하지 않았냐? 놀고 먹기에 난 아직 젊어.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걸 실감하기 위해 일하겠다는 게다.
그렇다면 왜 일만 찾으세요? 취미생활을 하시면 되잖아요.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고집은 갈수록 짜증이 일게 만들었다. 품이 있고 폼나는 뭔가 그럴듯한 일도 있을 텐데 하는 미련이 남은 탓인지 아버지와 나의 대화는 시간이 흐를수록 거칠어만 갔다. 팔자 좋은 소리 한다. 넌 우리 세대가 제대로 된 취미 하나 가질 시간이나 경제적 여유가 있었다고 생각하니? 골프? 그거 다 회사 일 때문에 배운 거고 또 회사 돈으로 치러 다닌 거야.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만지도 모르는데 퇴직금이라고 받은 몇 푼 안 되는 생돈 부숴가며 공시러 다니겠냐? 난 그만큼 넉넉한 노후 자금을 준비해 두지 못했다. 골프만 취미인가요? 그럼 돈 안 드는 등산을 하시면 되잖아요. 난 별로 깊게 아버지 취미생활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던 터라 입에서 나오는 대로 쉽게 내뱉었다. 등산? 내가 산을 안 가봤다고 생각하니? 등산도 그래. 평일에는 맨 실직한 남정네와 할 일 없는 여편네들이 우글거리고 주말에는 젊은 아이들이 쌍쌍이 오르고 좀 조용히 이런저런 생각하며 한 발 한 발 올라가고 싶어도 이건 산이 아니라 꼭 백화점 세일기관 같이 붐비니 휴식이 아니라 전쟁이야 전쟁. 아버지, 그럼 공부를 해보시면 어때요? 성경 공부라던가 아니면 붓글씨라도. 내 이기적인 생각인지는 몰라도 난 정말 품위 있는 생활을 영위하는 아버지의 노년을 권하고 싶었다. 아직은 싫다. 그런 건 좀 더 나이가 들면 시작할 계획이었어. 넌 뭔가 좀 더 그럴싸한 일을 권하고 싶은가 본데 내가 청소원인들 못할 것 같으냐? 공연히 옛날에 내가 뭐였네 하며 거드름을 피우는 것보다 난 지금의 내가 더 용기 있다고 생각한다. 정이 안 된다면 취로 사업장이라도 나갈 거야. 모기업 상무가 호텔 웨이터로 변신한 것은 언론에서까지 떠들어대며 칭송하고 청소부나 빌딩 관리인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냐? 호텔이 휘황찬란한 상들리에로 치장되어 있어 그럴듯한 직장으로 보인다는 게야 뭐야? 그런 허황한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라. 일은 일로서 그 가치를 지니는 게다. 빌딩 관리인 일을 굽고 말리는 내가 못내 마땅치 않으신 아버지는 다소 언성을 높이면서까지 내게 면박을 주었다. 그런저런 말들이 아버지와 나 사이에서 또 당숙 어른과 아버지 사이에서 오가던 어느 날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생각했던지 당숙 어른이 나를 찾아오셨다. 내일도 바쁠 텐데 아버지 일로 골치 꽤나 아프겠구나. 골치 아파 될 일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죠. 이제 내년에 저마저 결혼하고 나면 아버지 혼자 남게 되시는 게 큰일이죠. 미국에 있는 오빠한테 가시면 좋을 텐데 그도 마다하시니 저나 오빠나 참 답답해요. 그건 아직 이르지. 아직 환갑도 안 되셨는데 벌써 아들한테 얹혀 산다는 기분을 주어 좋을 게 없다. 그리고 내 올케도 부담스러울 테고. 그래서 저희도 강요를 못하는 거죠. 아버지는 연세가 더 드시기 전까지는 적당한 일자리를 가지고 소일을 하며 그럭저럭 혼자 사실 생각이신 것 같아요. 아저씨, 정말 아버지가 빌딩 관리인으로 적합치 않으신 건가요? 적합치 않은 게 아니라 너무 넘쳐서 걱정이지. 빌딩 관리뿐 아니라 주차장 관리까지 해야 하거든. 주차장이 비좁아 수없이 드나드는 차량을 관리해야 하는데 별도로 사람을 쓴다면 인건비 지출이 너무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젊은 사람이면 좋겠다 싶다.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차를 넣었다 뺐다 하는 일이 벌어질 테니까 말이다. 당숙 어른도 아버지의 요구가 못내 답답하신지 하소연하듯 당신의 심정을 털어놓았다. 그런 이유라면 아예 처음부터 파킹 관리까지 해야 한다는 언지를 주시고 그래도 하시겠다면 아버지 청을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하지만 어찌 그 일까지 맡기겠냐. 나이도 있는데. 나이는 아예 입에 올리지도 마세요. 아버지는 아직도 당신이 청춘인 듯 생각하신다고요.
이건 직원 채용 문제인데 사사로운 인정에 얽매이지 마시고 아저씨의 계획을 사실 그대로 말씀하세요. 그래도 하시겠다면 아버지 뜻을 받아주시든지요. 운전 경력 30년인데 파킹 하나 못 하시겠어요? 파킹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게지. 해보시다가 정이 어려우시면 스스로 물러나시겠지요. 일이 필요하다고 저리 고집이시니 마지못해 들어준다는 인상 주시지 말고 한번 맡겨주세요. 나는 내 속내와는 달리 아버지의 대변인이라도 된 듯 어느 틈에 아저씨께 떼를 쓰고 있었다. 그런 내 의지가 작용을 한 것인지 아버지는 마침내 삼복이 지나 입추가 될 즈음부터 출근을 시작했다. 고단한 나날이었지만 당신 말씀처럼 아침 먹고 나갈 때가 있다는 즐거움으로 열심히 출근하시는 듯 보였다. 입에서 입으로 알려진 아버지의 취직이 부러운지 아니면 너무도 의외의 일자리라 놀라워서인지 함께 퇴직한 직장 동료들과 지금은 일손을 놓고 있는 대학 동창들에게서 적잖이 전화가 걸려왔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일자리가 있다는 것만도 감사하다는 말을 거듭 되뇌셨다. 정말 일자리가 있다는 것이 그리 감사할 일인지 나는 전혀 공감할 수 없었지만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것이 내 의지였다. 어느 회사와는 달리 오후 7시가 퇴근인 아버지는 8시 가까이 집에 도착하셨다. 아주머니는 오후에 집에 와 아버지가 저녁을 드신 후 퇴근을 하시는 시간째로 집안일을 돌보기 시작했다. 퇴근이 늦고 야근이 잦은 나는 아주머니를 통해 아버지의 근황을 들을 수 있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신 아버지는 수저를 놓자마자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잠시 시선을 고정시키는 듯 하지만 이내 잠에 골아 떨어진다고 하셨다. 그러시겠죠. 청소 아줌마가 있다고는 해도 빌딩 청결 관리하랴, 드나드는 차 파킹 관리하랴 좀 피곤하시겠어요. 더구나 남의 차에 손상을 입히면 안 된다는 부담도 클 텐데 언제까지 하실 수 있을는지. 당신 좋아 성화를 부려 얻으신 일자리니까 선뜻 그만두겠다는 말도 못 하실 테고 저러다 병환이라도 나시는 거 아닌지 걱정이네요. 나는 그나마 전화로 아주머니와 그런 말을 주고받으며 아버지의 거취를 지켜보기로 했다. 처음 한 달가량은 정말 눈에 띄게 몸도 얼굴도 여의어 가시는 듯 했지만 그 일에 차츰 이골이 나는지 서서히 안색도 나아지고 일찍 잠이 들던 것도 늦추어지기 시작했다. 아버지나 나나 서로 바빠 얼굴이나마 마주하는 것이 인사라면 인사였다. 아침이면 나는 커피 한 잔 마시고 부랴사랴 옷 입고 나가기도 바빴다. 아버지는 전날 아주머니가 준비해 놓은 국을 손수 데워 아침 식사를 하시는 것 같은 기미를 느낄 뿐 내 손으로 식탁을 차려드릴 여유도 없었다. 스스로 내가 너무 불효하는 게 아닌가 자책도 하고 한편 재혼이라도 권해보아야 하는 게 아닌가 반문도 해보았지만 그렇다고 아버지와 판 차리고 마주 앉아 그 일을 논의해 볼 시간조차 없었다. 내가 맡고 있는 월간지 편집 차장 일은 마감 때가 되면 밤새 많은 일이 잦고 책이 발간되고 나면 그나마 잠시 숨 돌릴 틈이 있다고는 하나 나대로 자유시간을 갖고 싶은 욕심에 일찍 집에 들어와 아버지와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 일이 드물었다. 그런 내 형편을 모르는 게 아닌 아버지는 굳이 날 붙잡고 당신의 고된 나날을 하소연하려 하지도 않으셨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대한민국 땅에 자식이라고는 나 하나뿐인데 내가 아버지께 너무 소홀한 게 아닌가 싶어 아주머니가 계실 시간쯤 집에 전화를 넣어 아주머니가 본 아버지의 근황을 상세히 물어보았다. 글쎄, 잘은 몰라도 그럭저럭 허실만 한가 보더라. 나야 내 아버지 퇴근 후 모습밖에 뵐 수 없으니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신색도 처음보다 한결 나아지신 걸 보면 그런데 내가 이런 말 할 입장은 아니다만 언제까지 아버지를 저렇게 혼자 내버려둘 작정이냐? 너도 내년 가을엔 결혼을 한다며. 그렇지 않아도 그게 걱정이에요. 시집 눈치 보여 병수 씨한테 우리 집에서 살자고 할 수도 없고.
미국에 있는데 오빠는 뭐래? 의논해 봤어? 오빠 말이야 항상 똑같죠. 그리로 오시라고. 내 아버지가 가실 것 같니? 아버지가 선선히 가실 것 같으면 이런 걱정도 안 하죠. 이 문제가 어디 하루 이틀 일인가요? 어머니 돌아가시고부터 논의되던 일인데. 그래서 말인데 어디 좋은 여자 하나 한번 찾아봐라. 너희들은 미처 생각 못한 듯해서 내가 권하는 거다. 오빠하고 한번 진지하게 의논해봐. 아버지께는 그게 제일 좋은 일이다. 속된 말로 늙어갈수록 등 긁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도 있잖니. 아버지의 재혼이라니. 나는 문득 어머니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에이는 듯 했지만 어머니도 아마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식이라고 슬하에 둘씩 있어도 누구 하나 제대로 아버지를 모실 형편이 못 되니 달리 방도가 없었다. 재혼이 제일 상책이라는 생각 저도 안 해본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버지가 들으실까요? 어머니와 정분이 좀 좋으셨어야죠. 살아있을 때 정분 좋던 사람들이 혼자서는 더 못 산다는 말도 못 들었니? 아내 없는 빈자리가 커 보여서 그런지 더 빨리 재혼한다는 말도 있더라. 그러고 보면 내 아버지는 참 의외야. 아마 그런저런 외로움 때문에 관리인 일자리라도 하시겠다고 나선 건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한번 진지하게 오빠랑 의논해봐. 아버지의 재혼이라는 말은 실상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이 아무리 애틋한 것이라 해도 오빠는 천리타국에 안주한 지 오래고 나 또한 결혼을 앞두고 있는 판이라 그 문제는 우리 남매의 숙제나 다름없었다. 남자 노인이라고 혼자 살지 못하는 법은 없지만 그 생활이라는 게 오죽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 돌아가신 어머니를 못 잊어 재혼을 권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 아주머니와 그런 말을 주고받은 후 나는 오빠와 다시 한번 상의해 보았다. 오빠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모든 일을 내게 맡긴다는 말뿐이었다. 하긴 천리말리 떨어져 사는 그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모셔가겠다는 것도 이제는 인사치레로밖에 들리지 않을 판이니 내게 맡긴다는 말이 가장 내 의사를 존중하는 게 되며 한편 자신의 책임을 더는 일이 될 터였다. 내 결혼 때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상의해 보자는 것이 우리 남매가 맺은 결론이었다. 나는 결국 하나마나한 말을 나눈 셈이었다는 불쾌감이 남아 아버지와 정면 돌파를 시도해 보기로 결심했다. 마감 후 일요일이면 마음 놓고 늦잠을 자던 나는 아버지와 한번 진지하게 당신의 노후를 논의해야 하리라는 결심으로 일찍 일어났다. 내가 눈을 떴을 때 이미 아버지께서는 조반을 드시고 마당에 나가 벌겋게 익은 주먹만한 감을 따고 계셨다. 나는 어머니의 모습을 잊으려고 애써 노력한 것은 아니었어도 의식적으로 감나무를 바라보지 않고 살아왔다. 어머니가 유난히 감을 좋아하시어 지금 사는 집을 짓고 이사 올 때 심은 감나무라 어느새 10년이 넘어 제법 감이 많이 달렸다. 나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감을 따던 일과 감나무 밑에 있는 평상에 앉아 서로 권하며 감을 맛있게 잡수시던 모습을 떠올렸다. 어머니는 꽃과 나무를 무척 좋아하시어 정원을 돌보는 것이 취미였다. 다른 집 어머니들처럼 동창회다 쇼핑이다 하는 일을 번거롭게 여기어 거의 외출도 않고 집에서 마당을 가꾸거나 독서하는 것을 소일로 삼는 참으로 정적인 여인이었다. 안방 창문 앞에는 목련나무와 나일락, 뒤뜰로 이어진 부엌문 앞에는 곽꽃과 분꽃을, 그리고 뒷담에는 개나리를, 대문에서 현관으로 이르는 길섭에는 채송화를 가지런히 심어놓고 철 따라 피어나는 꽃구경을 즐기시던 어머니의 어여쁜 자태가 마치 어제 일처럼 눈앞에 떠올랐다. 자식이라는 것이 나이가 들어 재사는 일이 바쁘니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한다는 것도 다 말뿐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시집도 안 간 널 두고 어찌 눈을 감았을까?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문상 온 외가 친척들이 한결같이 내 손을 잡고
그렇게 넋두리를 하며 눈물을 쏟았지만 실상 내게 있어 어머니의 빈자리는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었다. 이미 직장인이 되어 있던 나는 어머니의 손길을 필요로 하지 않은 탓이었는지도 모른다. 다만 편히 대화를 나눌 상대가 없다는 아쉬움과 직장에서 일어난 어려움과 피로를 투정 부릴 대상이 없다는 어리광, 그런 것들이 아픔으로 새록새록 살아날 뿐이었다. 그날은 아버지의 재혼을 권해보기로 결심한 탓인지 유난히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어른거렸다. 감따기를 마친 아버지는 어느새 월동 준비를 하시려는지 곧이어 가마니로 나무 등거를 감싸기 시작하셨다. 그 모습은 마치 살아계신 어머니에게 오버코트라도 입혀드리는 듯한 따뜻한 느낌을 주었다. 그날따라 아버지의 거동 하나하나가 유난히 어머니의 기억을 새롭게 들춰내는 것 같아 나는 쉽사리 아버지에게로 다가갈 수가 없었다. 그래도 여러 날 작심하고 또 작심한 문제인 만큼 아버지 속내를 기필코 알아내고 말리라는 속셈으로 커피 2잔을 마련해 가지고 마당으로 나섰다. 나무의 월동 준비를 마친 아버지는 평상에 걸터 앉아 따놓은 감을 조그마한 상자에 정성스레 담고 계셨다. 나는 주춤 걸음을 멈춘 채 한동안 아버지의 손길을 바라보았다. 차곡차곡 가지런히 담고 있는 그 정성스러운 손길은 마치 귀한 사람에게 선물이라도 하려고 준비하는 모습 같아 보였다. 아버지, 누구 주시려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담으세요? 미처 내가 다가가는 기척을 느끼지 못한 탓인지 내 목소리를 들은 아버지는 턱없이 놀라며 서둘러 손을 놓고 나를 바라보았다. 주긴 누굴 줘, 그냥 담는 게지. 그런데 왜 그렇게 상자에 정성껏 담으세요? 꼭 귀한 사람에게 줄 선물 상자 같은데요? 그래? 아버지는 마치 감추고 싶은 일을 들키기라도 한 듯 얼굴까지 붉히며 서둘러 감상자를 한편으로 밀어놓았다. 그리고는 어서 앉으라는 듯 당신 옆자리를 손으로 쓸어내리셨다. 나는 모처럼 즐기는 당신만의 한가한 시간을 방해한 듯한 송구스러움을 감춘 채 아버지 곁에 다가앉으며 커피잔을 내밀었다. 커피로구나. 그렇지 않아도 커피 한 잔 마셨으면 했는데. 아버지는 내 손에서 커피잔을 받아 한 모금 마신 후 감나무를 바라보셨다. 그 모습은 한마디로 뭐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쓸쓸해 보였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걸까? 정녕 어머니를 생각하시겠지. 어머니는 항상 이곳에서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커피도 마시고 담소도 나누셨으니까. 나는 아버지의 머릿속에 오롯이 살아 당신만이 느낄 수 있는 고독을 어루만져주는 한 장의 사파를 흩트려 놓을 것 같은 죄스러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감이 이렇게 익은 걸 보니 가을도 이제 제법 깊을 만큼 깊어진 것 같다. 나는 아직 상자에 담기지 않고 평상에 나동고라져 있는 감 하나를 집어 바지에 쓱 문질러 먼지를 대충 닦아내고는 한 입 베어 물었다. 찰감이야. 씨도 적고 이렇게 맛있는 감이 또 어디 있겠니? 맛을 음미하며 달게 먹고 있는 내 얼굴을 바라보던 아버지가 그렇게 뇌까리셨다. 그 말은 해마다 처음으로 딴감을 먹으라고 권하며 어머니가 하시던 그 말씀 그대로였다. 어투며 단어 하나까지 마치 어머니가 곁에서 말씀하시는 듯 했다. 난 입안 가득 들어있는 감을 삼킬 수가 없었다. 가슴을 헤집고 올라오는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이랄까, 아버지의 외로움을 대면한 서러움이랄까, 나는 치밀어 오르는 격정을 사귈 수가 없었다. 내가 어머니를 잃었다는 서름보다 아버지가 평생의 반려자를 잃은 슬픔을 애써 아우르려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바늘로 찌르는 듯한 아픔이 되어 몰려왔다. 그것은 아버지께 내가 너무 소홀했다는 자책이기도 했다. 내 엄마는 젊어서부터 연시를 좋아했지. 연시는 늙은이들을 즐긴다는데 말이야. 아버지는 이 가을의 마지막 언덕에서 어머니를 만나고 계셨음을 알 수 있었다.
엄마가 좋아하시던 갓꽃도 이제 막바지에 이른 것 같아요. 엄마와 갓꽃이라는 단어가 얼마 만에 내 입술에서 살아 울리고 있는 것일까. 나는 굳이 껍질을 벗겨내려 하지 않던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하나둘 떠올리고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아버지와 나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단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어머니 부재가 안겨준 빈자리가 너무도 큰 것이어서 우리는 섣불리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입에 올릴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옛 이야기하듯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입에 올릴 수 있을 만큼 마음이 다잡아진 것을 의미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떠난 사람을 그리워하며 그 추억담을 입에 올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의미했다. 오후에 내 엄마 산소에 가보려고 감을 담았다. 이제는 혼자서 언제고 갈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다. 그렇다고 내 엄마를 잊었다는 건 아니야. 난 지금까지 내 엄마가 땅속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가 없었다. 아니, 용납할 수가 없었어. 아버지의 음성은 너무도 담담했다. 그것은 슬픔이란 물기를 애써 건조시킨 갈릭 같은 메마름이었다. 아니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는 말이 맞아. 하지만 이제는 그만 내 엄마를 놓아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아버지는 추석과 한식에도 늘 약속이 있다며 어머니 산소에 가기를 거부하셨다. 난 짐짓 약속을 만들어 산소 방문길을 피하는 것이라고 아버지를 이해하려 하면서도 그 냉정함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늘을 향해 감나무를 향해 조용히 내까리는 아버지의 음성에 새롭게 물기가 어리기 시작했다. 나는 평상 위에 수북히 쌓여있는 강과 함께 아버지의 음성 속에서 어머니의 모습을 찾고 있었다. 어머니는 곧 아버지 자신이었는지도 모른다. 아버지는 느닷없이 몰려온 실직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더욱더 어머니의 존재를 힘껏 끌어안고 사셨음에 틀림없었다. 그것은 어머니만이 아버지의 정신적 버팀목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으리라. 난 이제야 홀로 서기를 배운 것 같아. 남자들이 세상에 나가 그 거친 세파와 싸우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다 아내라는 사람이 가정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다. 그러고 보면 혼자 된 여자들이 얼마나 독한지, 아니지, 얼마나 모질게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너도 오늘 엄마 산소에 같이 가겠니? 어머니를 땅에 묻고 돌아와 단 한 번도 찾지 않던 아버지가 이제 처음으로 어머니를 찾아가는 길이다. 난 아버지가 비로소 어머니와의 인연을 끊어내기로 결심한 그 자리에 동참하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와의 관계를 정리하듯 나는 나대로 어머니를 가슴에 품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께 재혼을 권유해 보리라던 생각을 지우려는 듯 다시 감안개를 들어 입에 물었다. 찰감이야, 씨도 적고 이렇게 맛있는 감이 또 어디 있겠니? 이번에는 어머니의 음성이 아닌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왔다.